80년대 무당집에 들어가서 부적을 몰래 주워왔다. 어렸을 때 저는 정말 겁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일 어렸을 때가 2살 때쯤인데 옆집 누나들이 저를 귀여워해줘서 그 누나들이 저를 부르면 어머니가 저를 냉장고 위에 올려주셨고 저는 발발 기어서 옆집 누나들에게 가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무서웠다는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 이외에도 서너 가지 기억이 있는데 다들 무서웠다는 기억인 걸 보면 저는 아마 어렸을 때 겁이 많던 아이였던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무당을 싫어하게 된 것은 6살 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형들과 옆 동네에 있는 놀이터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너무도 무서웠던 기억이었기에 그때의 기억이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동네 형들과 탁구공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구공으로 던지면 공이 가벼워서 커브가 나가니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타자로 나서서 날라오는 탁구공을 탁 쳤는데 그게 어느 집 담장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동네 형들은 제가 친 공이니까 저보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집 문으로 왔는데 철문은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배를 누르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게 아무도 없는 집 같았어요. 저는 담벼락 주위를 살펴보다 옛날 쓰레기통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전엔 쓰레기통을 담벼락 옆에다 벽돌로 만들어 놨었죠. 아무튼 그 쓰레기통 옆에 조그맣게 개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고 동네 형들은 뒤에서 망을 봐주고 있었죠. 그 집은 마당이 넓은 집이었는데 집에 연못도 하나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연못 위에는 노란 매듭이 잔뜩 달려있는 밧줄이 서너 줄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엔 무엇을 태웠는지 시커먼 재가 가득 쌓여 있었죠. 나무가 워낙에 울창해서 마당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었고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온지라 두근두근 거리면서 넘어간 탁구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찾으니까 하얀색 탁구공은 이내 찾을 수 있었고 탁구공 옆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더군요. 봉투는 빨간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 겉에는 금색 실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이쁘게 생긴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마음에도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였지만 형들에게 보여줄 심산으로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 쪽으로 다가가 왔습니다. 어차피 주인은 없는 집이니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형들과 나쁜 짓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쪽팔린 이야기지만 새벽에 약수터에 간다고 하고선 동네 형들과 새벽에 몰려다니면서 문 닫은 슈퍼 같은 데서 빈병을 박스채로 몇 박스씩 훔쳐와서 다른 슈퍼에 팔아먹곤 했거든요. 그 당시 다 팔면 몇천 원씩 나와서 엄청 큰 돈이었죠. 저는 형들이 시킨 대로 집안에 저금통이라도 하나 있으면 집어가지고 나올 심산으로 조그만 툇마루의 미닫이 문을 슬며시 열어보니까 열리더라고요. 조금 열고 안을 몰래 살펴봤는데 웬 불상 같은 게 하나 있고 사방엔 무서운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죠. 향냄새에 촛불이 몇 개 켜져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라고는 다른 왠지 불안한 분위기였는데 방바닥에 웬 사람이 하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있구나 하고 슬며시 뒤돌아섰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온 쪽으로 달려오길래 저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은 웬 아저씨였는데 문을 확 열고 저한테 뭐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 말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전 개구멍으로 잽싸게 나와서 무작정 뛰었고 밖에서 망을 보던 형들은 제가 뛰니까 걸린 줄 알고 저랑 같이 뛰어서 우리 동네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형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빨간 봉투를 보여주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이 그래봐야 국민학교 3학년이지만 이게 부적이라는 거라고 가르쳐주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집이 무당집인데 이 부적이 뭐에 쓰는지 아냐? 이 빨간 글씨가 어린애 피로 쓰는 거야.
너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그 아저씨한테 잡혔으면 피 다 빨렸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더니 또 몇 마디 하더군요. 너 이 부적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부적은 태워버려야 한대. 그리고 이건 네가 주워왔으니까 네가 태워버려야 돼. 태워버리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하면 끝까지 가면 안 돼. 따라가면 죽어. 저는 너무도 겁에 질려서 집으로 들어와서 부엌에 있는 석유골로의 부적을 태워버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끝까지 말 안 하고 잠을 잤죠. 역시나 그날 밤 꿈에 웬 할머니가 나타나더군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저보고 번데기를 사준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꿈속에서도 그 형이 한 말이 생각나서 끝까지 안 간다고 버팅기다가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솔직히 어린애가 잠자다가 깰 정도면 얼마나 악몽이었는지 공감이 갈 겁니다. 적어도 저는 어릴 때 눈 감으면 바로 아침이었을 정도로 잘 잤던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잠에서 깨어서 부스스 일어나서 방을 둘러보고 다시 누웠는데 저희 집 TV의 벽에는 큰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창문에 무언가 하얀 게 펄럭펄럭하며 끼치는 거였습니다. 계속 펄럭펄럭 거리면서 가끔 창문을 치기도 하는데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창문을 흔드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엄청나게 울어댔고 같은 방에서 자던 부모님과 동생이 닭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도 저는 손가락으로 창문만 가리키면서 울어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밤마다 깨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울어댔고 낮에 어머니가 창문 밖에 있는 하얀 비닐을 치워버리셨죠. 전 낮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창문을 봐도 겁이 하나도 안 났고 창문을 넘나들면서 주인 집 친구네 놀러 가기도 할 정도였죠. 비닐우도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걸 꺼내서 발로 밟아서 버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역시 매일 깨던 시간에 잠에서 깬 저는 창문을 바라보고 문득 낮에 버린 비닐우가 생각이 나서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자려고 하는데 창문이 덜컹하더니 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창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또 울어댔고 어머니가 부스스 일어나자 그 할머니는 사사삭하며 없어지더군요. 결국 부모님이 다 깨서 창문을 벌컥 열어서 확인해준 다음에야 다시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도 저는 또 그 할머니를 보고 울어댔고 매일 밤마다 잠을 설치는 아버지에게 겁이 많다고 맞기도 했지만 저는 매일 그 할머니를 보고 울어댔습니다. 자기 전에 어머니가 아예 창문을 열고 자자고 했는데 창문을 열면 그 할머니가 창문을 열 것도 없이 기어들어 올 거 아니냐고 죽어도 잠그고 자야 한다고 했죠. 제가 그때 거의 보름을 밤마다 울어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골에 계신 할머니까지 장손이 죽어간다는 연락을 받고서 달려오고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시골에 가 있자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시골집은 화장실도 빨간 꼬마등이 달려있는 후세식의 주인은 산골이었죠. 마당엔 우물도 있는 겁 많은 아이들에겐 공포의 집일 수도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도 제 기억으로는 시골집에 가서는 밤에 깨지도 않고 겁도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시골집에서 보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그 창문이더군요. 제가 시골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창문은 방범창을 달아놨고 어머니가 방범창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제 이 창문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날 밤에 잠들었습니다. 역시나 시골집에서는 깨지 않던 저였는데 그날 밤은 또 잠에서 깨더군요. 어두운 방에서 창문을 살펴보는데 또 그 할머니가 나타나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여는 거였습니다. 전 겁이 덜컥 났지만 창문에 달아놓은 방범창을 믿고 엄마 품에 안겨서 고개만 돌려서 계속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할머니는 창문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여는데 방범창에 걸리니까 문을 많이 열지는 못하고 열린 창문 틈새로
저를 계속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겁이 났지만 방범창이 있으니 들어오지 못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안심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가 아마 제가 겁 많던 아이에서 졸업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일이 너무도 공포스러운 일이었기에 거의 보름을 경기를 일으키며 울 정도로 무서워했었죠. 그 이후로는 웬만큼 무서운 건 무섭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마 제가 헛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창문 밖은 주인 집 마당이었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올 리도 없었고 물론 그래서 그전에는 방범창을 할 필요도 없었죠. 또 부적을 태우고 그 형 말대로 할머니가 나타나는 것도 너무 저기적인 걸 보면 그 형도 국민학교 3학년짜리인데 알면 뭘 안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헛걸 보았든 정말 할머니 귀신을 보았던 간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의 공포보다 더한 공포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